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라면서 편법적으로 사법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남동 관저로 향했었죠. 5시간 반 만에 깨갱하고 물러섰습니다.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일단은 방광대첩이죠. 5시간 30분 동안 오줌을 참다가 이제 급해서 물러섰다라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로 공수처가 엉망이다라는 거죠. 1월 6일 기한을 체포영장의 기한을 앞두고 사실상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가 보내온 공문은 법적 결함이 있다. 직권 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오동훈이가 이도 저도 아니게 찌그러졌습니다.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무능에 분노한다라는 날선 비판을 받고요. 우파 진영에서는 주군의 등에 칼을 꽂았다, 살모사다, 배신, 좌파 뿌락지 등등 온갖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검사 출신도 아닌 변호사 출신 좌파 성향의 오동훈이가 공수처장이 됐습니다. 일단 한동훈과 사법고시 기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공수처장으로 임명받아서 나라 농 먹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에 제일 먼저 물어뜯겠다라고 민주당의 개처럼 움직였죠. 보수 응집 현상이 일어나고 자유진영의 체제수호 의지가 반영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하면서 이재명의 권력에 줄 섰던 개들을 당황하시게 만들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제대로 밟힐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40명 가까이 관저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제서야 말이죠. 여기서 잊혀지면 안 되는 이름 하나 있습니다. 배신의 아이콘. 누구? 한동훈이죠. 1월에 정치 복귀를 하겠다던 한동훈인데 정치를 복귀하겠다? 언제 정치를 했는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원천적 배경은 이 한동훈의 교활한 배신 그리고 이기주의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 우파는 배신자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죠. 한동훈과 이준석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중앙선관위의 작품이자 좌파 뿌락지이자 친중 아이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집권 여당이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창당 이래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놓여 있고 전당대회에서 60% 이상 득표율을 올리면서 차기 주자로 주목받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 소추 가결이라는 멍해를 쓰고 당에서 쫓기듯 물러났죠. 미래의 운명도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고 권영세가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았고 여기서 이해 못하는 건 탄핵에 찬성했던 김재섭이가 비대위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건 아직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나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유권자들, 그러니까 개딸 저쪽에 친중 저쪽에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인데요. 이 정도 일을 만든 건 한 때문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소추 가결 이후에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급전직 하로 추락하기는커녕 지금 민주당을 제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이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8년 전에 우리가 탄핵 국면을
맞았을 때 그때의 공포와 충격이 컸고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이 거의 괴멸 수준으로 갔죠. 그때 탄핵에 앞장섰던 배신자들 김무성, 유승민 결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넜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도 5%쯤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전신이죠. 새누리당도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라고 하는데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맞고 4년 동안 뭐 거의 초토화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후로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3번 내리졌습니다. 그래서 패배주의가 만연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때의 응집을 지금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수층이 결집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뭐 도덕적이고 사법적인 결함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체제 수호에 대한 의지가 강력히 표명이 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뭐냐면 아니 한동훈이가 그렇게 지지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 이 탄핵 소추가 가결된 이후에 차기 대권 주자로 뭐 급부상했던 한동훈이 지지율이 바닥이 나고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상황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한동훈이는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가 만든 작품, 조선일보가 만든 작품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자, 한동훈이 전당대회 그 당원 투표를 받은 게 60% 이상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 드릴 건데요. 전체 당원의 투표율은 48.51%. 그 중에 지금 8대 2죠. 이제 외부 여론조사가 국민 여론조사가 20, 당원들 80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동훈이 받아낸 게 62.8%입니다. 62.8%. 어찌됐든 그 당원의 80% 외에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이 20% 표심에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역선택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심 이기는 정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심이 어떻는지 한동훈이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한동훈이 뭘 잘못을 했냐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 이후에 비상계엄을 하게 된 그 상황, 몰리던 상황, 정상적인 정치 행위를 할 수 없을 만큼 몰아쳤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 예산 삭감 등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담화 이후에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라고 했냐면 내란을 자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이 내란이다, 내란 수괴다라는 것에 물꼬를 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사실 그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막 담을 넘고 할 때 그 정문 앞에서 한 30분 정도 카메라 앞에서 생쇼하던 이준석도 내란이다, 내란 수괴다라는 말을 썼고요. 한동훈이 기자들 앞에서 내란을 자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워딩을 하면서 내란으로 더 강하게 몰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이달에 복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복귀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한동훈이 복귀가 가능할 것이다의 1번 아니 그럼 이 새끼 나오면 안 되지 라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친한계 내부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요. 1월 중순쯤에 정치권 인사들과 만나거나 강연을 하는 등 공개 행보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금배지 못 달고 빌빌거릴 때 하던 짓과 거의 좀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친한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김종혁 전 최고위가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죄 짓고 도망친 게 아니다. 아마 1월부터는 어떤 행동을 좀 할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말이 먹힐까요? 한동훈의 말이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 우파에서 먼저 보이는 게 이 반미에 앞장서 있는 좌파 연예인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CIA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요. 조중동 절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조중동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정치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준석처럼 이 한동훈을 정치인으로 올려치기 하고 만들면서 그들의 세를 키워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파에서 힘을 못 받고 있는 조중동이 한동훈을 띄울 수 있을까? 조중동도 국민의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한동훈이 그 전과는 다른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국민의힘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보수의 길, 합리적인 보수의 길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 보수의 개혁, 뭐 이런 거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그러니까 유승민과 같은 길을 가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유승민을 보면 뭘 하고 있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동훈 체제에서 지도부를 지냈던 한 사람도 그냥 운둔하고 살지는 않을 것 같다. 대표 스타일대로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한동훈은 국민의힘으로 복귀를 하든 아니면 그냥 뭐 정치 패널로 복귀를 하든 국민의힘을 향해서 충질을 해 되겠죠? 그 전에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그 의혹들 중에 당원 게시판 의혹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보수 우파들 바운드리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그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하면서 당대표직을 내려놨죠. 그리고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를 빠져나가면서 손을 바짝 들면서 그 위드훈이 회원들에게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복귀를 시사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민심은 한동훈을 받아들일 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한동훈과 이준석이 같은 느낌이다라는 거죠. 제 게시판에도 적혀 있는데요. 이준석과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것은 중앙선관위의 도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원들 50% 이상, 50% 가까이의 지지를 받았던 두 사람이 축출되는 과정을 보면 부정선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둘 다 축출 당시에 당원들 지지율이 당선 때와는 완벽하게 다르게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지지율을 받고 떠난다라는 거. 이렇게 불과 1년 만에 지지를 하던 그 지지자들의 90%의 신뢰를 잃는다라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진짜 지지자들이 실망하는 진짜 큰일을 저질렀던지 뭐 이준석 같은 경우는 성상납도 있었죠. 그 다음에 한동훈 같은 경우는 내란이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투표를 했습니까? 라는 건방진 소리를 하기도 했었고 두 번째는 그거 아니면요. 애초 처음부터 이 선거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뻥튀기 지지자다라는 거죠. 애초 그 정도 지지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도 모이자라고 했을 때 두시 청년들 엄청 많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오프라인으로 10명이 안 모였죠. 이런 것처럼 이게 애초에 지지가 없는데 뭔가의 세력으로 당선이 되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뭐 김영삼이나 김종필이나 당대표에 물러나도
어떤 사건으로 당대표에 물러나도 그들을 지지하는 자기 세력이죠. 일정한 세력들을 유지를 했는데 이준석, 한동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손안에 모래알처럼 수룩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앙선관위가 전당대회를 맡았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중앙선관위인데 이 중앙선관위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때 활용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라는 거고 사실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이런 이상한 제도는 없습니다. 당내 선관위가 주체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당의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할배가 도입한 당대표 선거 방식 전면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준석과 한동훈은요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됐고 결국은 내부 총질만 하다가 전라도왕 이재명의 하수인 역할만 하다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때 중앙선관위에 K보팅이 쓰여졌다라는 건 이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제 뒷받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가지고 조직 해체까지 거론되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K보팅입니다. 보안 문제 허점이 여러 차례에서 드러난 적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엠넷에서 방송됐던 뭐 프로듀서 101인가 하는 그 투표 거기서 시청자 투표가 조작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게 이 K보팅 시스템입니다. 이게 투표 결과를 집계했다 방송하면서 막 뭐 광고 때려놓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좀 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런 시차를 둬서 결과를 공개하는 상황에서 미리 내정해 뒀던 멤버들을 실제 투표 결과값에 미리 정해놓은 득표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조작했다. 그래서 순위 안에 드는 연습생 탈락시키고 PD들이 추천하는 연습생을 넣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하태경 의원이 투표 통계 자료에서 특정 숫자가 연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에 착안해서 투표를 조작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숫자의 배열이 나와가지고 이제 법원에서도 이것을 증거로 인정해가지고 이미 법원에서도 들통난 이 조작 사건에 K보팅 시스템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가장 중요한 전당대회에서는 이 중앙선관위의 K보팅을 계속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를 생각을 좀 해보면요.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4.10 총선, 4.15 총선 다 어찌 보면 자신들이 부정선거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국민적 의혹을 필사적으로 외면하는 이유는 국민의힘도 부정선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또 다른 방식의 부정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의혹을 제기하면 다 음모론자 이러면서 막 몰고 가잖아요.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부정선거가 있다.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어 이러면서 중앙선관위를 엄청 쉴드 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뭐 사람들 유튜버들 다 뭐 틀딱이니 코인팔이니 음모론자니 이러면서 막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이준석과 한동훈은 그냥 같은 놈, 이상한 놈, 수상한 놈이다 라는 거죠. 한동훈의 복귀는 한동훈과 한동훈을 기다리는 뭐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 권력에 기대어 있는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핑크빛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댓글에 당 분열시키지 말고 탈당해라. 민주당으로 가든지 유승민처럼 신당을 창당하든가 아니면 이준석 당으로 가서 준석이 꼬북 노릇이나 해라 라는 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김무성, 유승민에 이은 보수의 트로이 목마다 영원히 사라져라 이런 말들이 있고 주로 이 한동훈을 보수의 세력으로 분류하지 않고 좌파 세력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 의 당대표로서 범야육당에 분류가 되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을 보면 이게 한동훈의 미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은 이미 소멸했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